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산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손가락 절단 산재나 끼임 사고 등은 아주 많이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는 기기가 노후화되었거나 사업주가 기계 사용법 등을 숙지를 시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고, 미리 예방이 됨에도 불구하고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가락 절단 사고는 주로 프레스 기계 등을 사용하는 일이나 공사장에서 현장 근무 등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의 경우 향후 업무 및 일상생활 등에 치명적인 저해를 가져오는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일단 발생하면 조기에 처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수술 절차부터 장애급여의 청구 등 재해 청구금으로 근로자 권리도 실현해야 됩니다. 산재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부터 일단 진행을 하고, 장애급여 청구 단계도 고려해 보아야 됩니다. 일단 휴업이나 요양의 경우는 치료를 위한 보상이며 수술비에서 약제비, 간병비 등의 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일정한 생계비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청구를 해야 되는 장애급여의 경우는 더 이상 업무에 복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애급여는 상태에 따라서 등급으로 결정이 되고 있고 2급에서 14급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는 상태가 심각할수록 1급에 가깝습니다. 보통 손가락 절단 같은 경우는 3급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되고 4급에서 7급은 연금이나 일시금 지급을 받게 됩니다. 다만 7급 이후부터는 아예 일시금 보상만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등급 결정서 상에서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심사 청구를 준비해야 됩니다. 심사 청구는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우선 손가락 절단 사고라는 것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 사고에 대한 인정의 기준이라는 것은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등을 하다가 발생된 사고와 휴식 시간이라고 해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인정됩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결함이 있거나 관리 소홀 상태가 있어서 발생되기도 하고, 행사 등을 준비하다가 발생하는 산재라도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재해 신청 대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업무가 아닌 근로자가 별도로 가지고 있었던 휴게 시간에 발생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없고, 고의적이거나 본인의 자해행위 등이 있었거나 혹은 불법적인 범죄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러한 산재에서 제외되어 있는 행위 등을 해서 혹여라도 부정수급을 받게 되었다면 향후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황 등을 잘 판단해서 올바르게 산재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재는 신청했다고 무조건 승인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분명한 심사 과정을 거치고 까다로운 절차 등을 통해서 사안에 면밀히 대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일하게 단지 사고만 있었다고 모든 것을 국가에서 받아들이고 본인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신청 후 산재 불승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야 되며, 이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처음부터 대처해 가신다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